금요일이죠. 뉴스의 현장을 찾아 심층 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잘 띄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다 보니 3개, 4개 이렇게 현수막들이 함께 걸려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정당 현수막 경쟁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당역 사거리, 신호등과 가로수, 현수막을 매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각 당의 정책과 입장을 내세운 현수막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마치 인터넷 게시판에 날선 리플을 달듯 3-4개의 현수막이 흙바닥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은 어떨까?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그야말로 현수막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다 보니 기존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바닥에 내려놓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디든 정당 현수막 홍수를 이루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점입니다. 어린애들한테 감기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길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라든가 뭐 애기들이라든가 길을 방해하면 교통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높이 매달으면 괜찮은데. 현수막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실 건물 옥상에 걸어놓은 구조물입니다. 더 높이, 더 크게 걸어놓기 위한 것들인데 대부분 가는 철골 구조물에 기대어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위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에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안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간판 현수막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구분은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 외벽 여기에만 설치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길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대부분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는 것.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제8조에 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지정하고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 행사나 집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가능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의견과 주장을 표하기 위해 걸려있는 대부분의 현수막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정당 현수막 단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떼면은 또 이제 정당 쪽에서 압력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시민들은 그런 게 철거가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좀 난감한 상황이죠.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청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모 정당 당원 협의회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청들은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는 합법적인 지정 게시대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검토를 통해 현수막 게시 수요를 반영한 합법적인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102개소 192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불법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되어 반대로 중구청은 현수막 홍보 수요가 줄어든 데다 현수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며 지정 게시대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도심 가로 공간을 훼손하여 왔고 개천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개소를 전면 철거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별로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정당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의정 홍보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법에 근거해서 정당 현수막은 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5개 광고물법에는 다른 그런 거 관련된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 홍보에서 벗어나 홍보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디지털 전자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 지정 게시대 그 부족 현상을 충족하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들. 모두 자신들의 정책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곳도 옳은 곳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TBS 김정호입니다. 네, 총선 D-40일 현수막에 물든 서울을 TBS 집중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김정화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정화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 벌써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구들 중에서 재밌는 것들 많던데 네. 백세 인생 패러디에서 뭐뭐라 전해라, 뭐 안 줬다 전해라,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던데 그런 선거 홍보 게시물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이라는 게 조금 색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원래 정당에서 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불법인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네. 8조에 보면은 제한을 받지 않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좀 깊이 살펴보자면은 먼저 학교 행사나 종교 의식 등을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제한을 받지 않고 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네. 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나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도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고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나 국민투표, 또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예외 조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정당들이 본인들의 주장이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는 것들이라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당의 정책이나 뭐 입장을 설명하는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정당들은 왜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네, 정당들이 불법인 거를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바로 정당법 37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법 37조 2항을 보게 되면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와 또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고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37조 2항의 내용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정당들 입장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통해서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보장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법 대 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자치구가 이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이 뭔가요? 네, 5개 광고물 관련한 관리법이고요. 그렇죠. 네. 5개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 네. 그리고 지금 정당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다라는 법의 근거는 정당법에 예, 의해서 맞습니다. 하는 건데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서로 실랑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단속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할 것 같고 보니까 그 구청 공무원이 정당에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단속? 네, 맞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11월에 서대문구청에서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뗐다가 예. 네, 행정조치를 했다가 그 해당 당에
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도 예. 있었는데요. 이제 취재하면서 여러 자치구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불법 현수막 담당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예.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이라면 바로 행정 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당 측에서 항의가 워낙 거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당에 통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줄 것을 먼저 권유를 하는 자치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철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정당법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후보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길거리에 후보자들을 홍보하는 현수막도 많이 걸릴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또 이제 어떤 게 적법이고 어떤 게 불법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지금 현재는 예비 후보자로 선정된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선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외벽과 담장 등에만 홍보 현수막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눈에 잘 띄는 곳에 선거 사무실을 골라서 이제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할 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리 없는 경쟁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 후보로 이제 됐을 때에는 읍면동별로 하나의 현수막만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또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현수막에 대한 기준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요. 오늘 리포트와 설명을 통해서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정책 홍보나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 또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쟁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준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